어린이도 아닌 것들이 그냥 오늘 그냥 쉬는구만. 우리 꼬맹이는 불쌍하단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뒹굴대면서 축구를 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 걔는 어린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 지우개통 청소기라서 지우개통 청소기 하나 사주고 되게 행복하다 그래서 말았어. 걔가 원한 거야. 지우개통 청소기. 걔가 사달라 그랬어. 내 얘기 안 했니? 선생님이 아이폰 14를 사줬다고. 그래서 이거 어린이날 선물이야 했더니 저 이거 필요 없다고 가지고 가라고 막 썽을 내는 거야. 왜 자기 갖고 싶은 선물인데 엄마 마음대로 아이폰을 사주니? 저게 원래 꼬맹이 핸드폰이었거든. 근데 촬영용으로 쓰려고 걔 걸 빼앗고 원래 거를 하나 사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시끼가 막 썽을 내더니 또 그래? 뭐가 그렇게 갖고 싶은데 했더니 지우개통 청소기가 갖고 싶단 말이야! 이러는 거야. 그게 아이폰이랑 바꿀 일이야? 아니면 이미 산 걸 아니까. 아니야! 아이폰 사기 전이었어. 전이었어요? 내가 이거 사면 아이폰 사면 이거 어린이날 선물이야 했더니 우리 아들 일단 아이폰 자기는 프로 사줄까 했더니 자기 프로 싫대 무거워서 미니를 사달래. 근데 아이폰 14에 미니가 없잖아. 그러면 노란색을 사달래.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어린이날 선물했더니 막 썽을 내면서 자기 핸드폰 필요 없으니까 저 핸드폰 나보러 가지고 가래. 자기 중학교 가서 사주지 지금 안 사줘도 되니까 핸드폰 사주지 말래. 자기 갖고 싶은 게 있대.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하잖아. 도대체 뭐가 저렇게 갖고 아이폰이랑 아이폰. 그게 지우개통 청소기가 갖고 싶단 말이야. 이래. 너무 놀랬어. 이게 초등학교 2학년도 아니고 3학년도 아니고 6학년인데 이건 거의 바보 수준 아니야? 그러더니 자기는 티네이저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아니래 또. 그러면서 엄마 근데 만으로 하면 티네이저가 아니래. 얘네 티네이저가 썰팅부터인 거 알지? 나도 처음 알았어. 나는 그냥 10세부터 티네이저인지 알았는데 원래 썰팅부터 티네이저. 그래서 티네이저 그래. 이제 11, 12에서 끝이 틴이 아니잖아. 나도 처음 알았네. 어쨌든 봅니다. 왈처. 세 번째 왈처. 야 왈처의 정의는 뭐였어? 자 아까 노직은 소유권으로서의 정의, 물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왈처는 뭐였어?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 자 아까 롤스가 싫어했던 건 뭐를 싫어해? 독점. 부의 불평등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것, 너무 많이 갖는 거는 안 돼. 왜? 평등한 자유를 훼손할 수 있어서. 그래서 소수의 부의 독점을 되게 싫어해. 그럼 왈처가 싫어하는 건 뭔지 알아? 얘는 독점이 아니라 지배를 싫어해. 얘는 뭐를 싫어한다고? 지배를 싫어해. 무슨 뜻이냐? 복합평등이 뭐냐? 내가 돈이 많아. 왈처는 부의 영역에서 독점이 일어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해. 독점 괜찮아. 근데 내가 부를 독점하고 있어. 근데 부를 독점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거는 경제적 영역이지. 다른 가치,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게 너무나도 유리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즉 경제적 가치가 지배적 가치가 되면 안 돼. 다른 영역의 가치까지 지배하면 안 돼. 알겠어? 얘가 싫어하는 건 얘는 독점은 허용할 수 있어. 단 한 영역에서의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로 전환되면 안 돼. 다른 영역의 가치를 획득하는데 영향을 주면 안 돼. 내가 부를 독점하고 있는 게 정치 권력이나 사회적 명예를 얻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면 경제적 영역에서 독점이 발생했다라고 해도 이 사회는 부정의한 사회가 아니야. 복합평등을 이루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어느 하나의 사회적 가치가 지배적 가치가 되지만 않는다면 그 영역에서 독점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불평등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뭐는 아니야? 부정의한 건 아니야. 불평등한 건 아니야. 복합평등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왈처가 싫어하는 건 뭐야? 지배를 싫어해. 하나의 가치가 다른 영역까지 지배하는 걸 싫어하지. 뭐는 허용해? 독점은 허용해. 이해됨? 그래서 자 얘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분배는 뭐야? 일단은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다 영역이 달라. 알겠어?
독점이 다르니까 분배 기준도 달라야 돼. 상이한 기준. 상이한 서로 다른 절차. 서로 다른 주체. 상이한 주체. 이게 정의로운 분배야. 그리고 하나의 가치가 한 영역에서의 가치가 불평등한 게 아니야. 복합평등을 이룬 거야. 그래서 한 영역에서의 가치 독점이 다른 영역의 가치를 획득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복합평등을 이뤘다라고 볼 수 있어. 즉 하나의 사회적 가치가 지배적 가치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영역의 가치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알겠어? 한 영역에서의 불평등이 발생하더라도 그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평등한 건 아니야. 복합평등을 이룬 거지.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거는 한 영역에 하나의 사회적 가치가 지배적 가치가 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영역 간 가치 전환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영역 간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죠. 이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왈처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분배는 사회적 가치가 다르잖아. 그러면 그 사회적 가치는 그 영역 안에서 각각의 영역이 다 따로 존재해. 그래서 상이한 기준과 상이한 절차와 상이한 주체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하고, 그리고 한 영역에서 가치 독점이 발생한다라고 해도 그게 다른 영역의 가치를 획득하는 데 영향을 주지만 않는다면, 그 영역 내에서 불평등이 발생했다라고 해도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평등한 건 아니야. 복합평등을 이뤘다라고 볼 수 있어. 즉 하나의 사회적 가치가 지배적 가치가 되는 건 굉장히 경계하지. 얘가 그래서 싫어하는 건 지배야. 알겠어? 다른 말로 지배의 다른 말이 전제 정치할 때 전제. 하나의 가치가 전제적이 되면 안 돼. 전제 정치할 때 그 전제. 지배라는 말 대신에 전제라는 말을 쓰기도 해. 그래서 하나의 가치가 지배적 가치 또는 전제적 가치가 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즉 영역 간의 가치 변이 이루어지면 안 되지. 정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상이한 기준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된다고 봤는데, 뭐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자, 돈이나 상품 같은 가치는, 자, 분배 주체도 개인의 자유의사야. 이거는 노직이랑 똑같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분배되어야 된다고 봐. 그리고 정치 권력 같은 사회적 가치는, 이거는 토론에 따라서, 토론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권력은 분배되어야 되는 거야. 토론과 민주주의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한다. 정치 권력은. 자, 그리고 자, 공직. 공직은 자격과 적합성 여부에 따라서, 공직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하고, 능력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되 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해서
교육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다음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야. 안정과 복지라는 가치는 다른 거 뭐 자유의사 뭐 이런 거지만 안정과 복지라는 가치는 이거는 국가에 의해서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가치는 그 영역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 영역 안에서 그 가치의 분배, 기준과 분배 절차와 분배 주체는 달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회적 가치의 영역 간 경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왈처가 되게 중요한 거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기억나니 혹시? 공동체주의자야. 롤스나 노직이 자유주의자였다면 얘는 공동체주의자야. 그래서 얘는 정의의 기준이라는 게 얘네 기억나? 공동체는 개인에게 도덕적 보편성을 부여했어? 특수성을 부여했어? 공동체주의자들은 도덕의 보편성을 강조했니? 특수성을 강조했니? 내가 되게 강조했었는데 특수성.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을 생각을 할 때 공동체의 일부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원자적, 독립된 자를 상정하기 때문에 얘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일본에 살든 자유주의자는 그냥 다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건 간에 얘들이 지켜야 되는 도덕은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보통 자유주의자들이 뭐를 강조해? 도덕의 보편성을 강조해. 그래서 자유주의의 토대를 둔 공리주의나 칸트 사상은 보편적인 도덕 원리의 존재를 인정하잖아. 하지만 자, 공동체주의는 인간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와 관계를 맺은 관계적 자로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한국인은 한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미국인은 미국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있어. 공동체적 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도덕에도 공동체의 맥락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덕윤리나 배려윤리가 공동체적 자아를 상정하는 공동체주의였잖아. 그래서 도덕 판단을 할 때도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맥락에 따라 구체적 맥락에 따른 도덕 판단을 강조해서 도덕의 특수성을 중시하는 편이었어. 자, 그러면 자, 왈처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주의자이기 때문에 정의의 기준이 사회마다 공동체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생각해. 왜? 정의의 기준이라는 것도 그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적 맥락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마다 정의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뭐야? 다원적 정의론을 주장합니다. 이해돼? 그래서 얘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와 다원적 정의. 그래서 정의라는 것도 공동체의 맥락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치? 정의의 기준도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 말쳐. 여기까지만 쓸게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 플러스 공동체주의자이기 때문에 다원적 정의를 강조하였다. 자, 27페이지 볼게요. 분배적 정의 관련 사상과 비교. 이게 진짜 중요하다. 자, 일단 27번 비교. 롤스랑 첫 번째 롤스랑 노직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 얘들아? 롤스랑 노직의 공통점. 둘 다 국가의 존재를 인정해. 그래서 둘 다 조세부가인 찬성해. 부유세부가에 대한 입장이 다른 거지. 그리고 둘 다 자유주의자야. 그래서 다른 가치 때문에 자유가 제한될 수는 없어. 자유를 위해 자유가 제한될 수는 있지만 다른 가치를 위해 자유가 제한될 수는 없지. 그 다음에 롤스와 노직의 공통점은 둘 다 절차적 정의론자야.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무조건 공정하다라고 보는 절차적 정의론자야. 등등이 롤스와 노직의 공통점이지. 그러니까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위해서
자유가 제한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 이해돼? 근데 롤스랑 노직의 가장 큰 차이는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롤스는, 물론 천부적 재능은 사적 자산이지만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롤스는 뭐로 생각해? 공동 자산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부를 획득할 수는 있지만 뭐 하면 안 돼? 독점하는 건 용납될 수 없지. 그래서 롤스는 이러한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이용해서 얻은 그러한 부를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직은, 물론 노직도 천부적 재능의 분포가 임의적인 건 인정해. 근데 천부적 재능의 분포가 임의적이라고 해도, 우연적인 거라고 해도, 그래도 어쨌든 개인의 인격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우연적인 거라고 해도 사적 자산으로 여겨야 돼. 따라서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서 부를 획득이 가능하며 부 독점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이로 인해서 획득한 부를 독점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왜? 천부적 재능의 분포에 대한 입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지. 그죠? 둘 다 자유주의자이긴 한데 둘 다 불평등을 허용하기도 하는데, 롤스는 뭐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불평등이 너무 벌어지면 안 돼. 소수에 의한 부의 독점을 되게 싫어하지. 근데 노직은 독점하면 뭐 어때? 물론 얘도 천부적 재능의 분포는 우연적인 거 인정해. 아무리 우연적이어도 어쨌든 개인의 인격의 일부이기 때문에 재능은, 알겠어? 개인이 그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사적 자산으로 여겨야 돼. 그걸 공동 자산으로 여기는 건 그 사람 인격 침해라고 생각해. 이제 여기 지워드리죠. 아, 나는 이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니까. 롤스랑 하바마스 비교하는 거. 이거 옛날에 생윤이라는 과목이 있기 전에 롤스와 하바마스가 모두 다 윤사에 있을 때 롤스랑 하바마스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생윤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안 나왔어. 이젠 나올 때가 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어? 그래서 롤스랑 하바마스 무슨 윤리가야? 담론 윤리가야. 그치? 롤스랑 하바마스의 공통점은 뭐 어쨌든 하바마스도 담론의 절차를 중시하니까 절차를 중시하고, 둘 다 정의로운 원칙 또는 도덕 규범은 합의에 의해서 도출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둘 다 정의 원칙 또는 정당한 규범은 구성원들 간 합의에 의해서 도출. 그냥 합의를 중시한다라만 써도 되는데 좀 더 자세히 생각해서 이렇게 써봤어. 여기서 합의라는 건 뭐라 했어? 다수의 동의다, 모두의 동의다? 모두의 동의다. 즉 만장일치다. 그래서 롤스랑 하버마스 둘 다, 알겠어? 정당한 규범 또는 정의 원칙은 합의, 즉 다수결이 아닌 모두의 동의, 만장일치에 의해서 도출된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롤스랑 하버마스의 차이는, 일단은 롤스는 현대 칸트주의자로 결과를 일단 고려하지 않고, 결과를 고려하지 않으며, 그리고 롤스는 합의점에 도달하는 게 실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서로 우연성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거기 때문에 같은 원칙에 합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롤스는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 우연성을 제거한 가상 상황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었어. 근데 하버마스는 일단은 구성원들이 만장일치로 이 정당한 규범에 합의를 할 때 자기가 그 규범에 합의한 거에 따른 결과를 고려해. 알겠어? 절차를 중시하긴 하지만 하버마스는 결과도 고려합니다. 결과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합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연성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 하버마스는 실제 상황에서도 이 사람 담론윤리가잖아. 소통만 잘하면 돼. 의사소통의 합리성만 실현이 되면 사람들은 이 원칙이 내가 부자야. 근데 상속세율이 높아. 이 원칙이 부자인 나한테 불리하다는 걸 알아. 근데 알아도 소통을 잘하면 이게 정당하다면 나에게 손해가 돼도 합의할 수 있다는 거야. 정당하다면. 그래서 자, 하버마스는 실제 상황에서도 즉 우연성에 대한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도 의사소통에 합리성을 실현한다면 합의점에 도달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날 걸 알아도 그게 옳다라면 소통에 의해서 설득당해서 합의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굳이 가상 상황이 있어야만 만장일치로 정당한 규범을 도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도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한다면 합의점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본 거지. 오케이? 자, 세 번째. 누구랑 누구 나왔어? 롤스랑 마르크스 나왔어. 롤스랑 마르크스의 공통점은 선부적 재능의 분포를 둘 다 공동자산으로 여긴다는 거야. 하지만 롤스는 공동자산이어도 우연히 천부적 재능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그 재능을 이용해서 부를 획득하는 걸 허용은 하잖아. 독점을 못하게 하는 거지. 알겠어? 하지만 마르크스는 천부적 재능을 이용해서 분배가 되는 건 안 되지. 능력에 따라 일하지만 뭐에 따라 분배가 돼야 돼? 필요에 따라 분배가 돼야 돼. 천부적 재능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획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그래서 롤스는 공동자산이긴 하지만 독점만 안 하면 돼. 그래서 얘는 사유재산의 불평등을 허용하잖아. 천부적 재능으로 부를 획득할 수 있지. 독점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사유재산의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죠. 일단 사유재산 자체를 허용하지 않아. 생산자의 사유를 허용하지 않아. 즉
각대된 천부적 재능으로 불을 획득할 수 없고 분배는 무조건 뭐에 따라 분배돼야 돼? 능력에 따라 일하지만 필요에 따라 분배돼야 돼. 롤스는 공동자산이라고 여겨도 어쨌든 최대 수혜자, 우연히 저 천부적 재능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부자가 되는 걸 허용하기는 해. 왜냐하면 정의원칙이 최대 수혜자한테 불리하는 측은 아니잖아. 최대 수혜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최소 수혜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알겠어? 단지 독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자, 그다음에 마지막 롤스랑 왈처. 롤스랑 왈처는 공통점이 이거지. 롤스는 평등한 자유, 정치적 자유죠 보통.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허용은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이 벌어지면 이게 정치적 평등한 자유를 훼손할 것을 우려하잖아. 그래서 평등한 자유 원칙을 위해서 불평등을 허용하되 불평등을 허용하기 위한 원칙인 유원칙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왈처는 복합평등을 강조했기 때문에 한 영역에서 독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치? 그게 다른 영역의 가치를 획득하는 데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둘 다 어쨌든 경제적 부가 정적 권력의 획득에 영향을 주는 것을 경계하지. 알겠어? 그래서 롤스는 경제적 부가 정적 권력 획득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수가 부의 독점을 방지하려고 하지. 그래서 얘가 싫어하는 건 독점을 경계하지. 하지만 왈처는 소수의 부의 독점을 허용해. 경제적 영역에서 독점 허용될 수 있지. 단 이런 경제적 가치가 다른 가치를 결정하는 지배적 가치가 되는 것을 방지하지. 그러니까 롤스는 경제가 정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제적 격차를 줄이자고, 왈처는 아예 그냥 영역 간 경계를 명확하게 해서 이 영역에서 저 영역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야. 독점은 한 영역에서의 독점은 허용될 수 있어. 경제적 부의 독점 허용해. 근데 그게 정적 영역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막아야 돼. 얘는 정적 영역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경제적 격차를 좀 줄여서 영향이 좀 덜 가게끔 하자는 거고, 얘는 아예 막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싫어하는 건 뭐야? 지배의 경계. 하나의 가치가 지배적 가치가 되는 거. 다른 사회적 가치로 전환되는 걸 경계하지. 얘는 지배를 경계하지. 그리고 롤스랑 왈처의 또 차이점은, 롤스는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정의가 하나라고 생각해. 단일성으로 그냥. 그런데 왈처는 공동체주의자로 공동체의 맥락과 전통을 반영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의라는 것도 다원적 정의, 다양해야 된다. 사회마다 다양하다. 그래서 공동체의 역사적, 전통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어야 된다. 정의라는 게. 그래서 어떤 공동체냐에 따라서 정의가 다양하다. 다원적 정의. 끝.
브루스가 싫어하는 건 독점. 왈처는 독점은 허용하지만 뭐가 싫어해? 한 영역이 다른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죠. 지배를 싫어. 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반했어. 교정적 정의가 나. 근데 교정적 정의 좀 재밌지 않니? 안 재밌다고 주연아? 나 되게 좋아하는데. 나 특히 사형제 되게 좋아하는데. 죽여버려야 나. 진짜. 여기서 마약 판 애들을 10년 이상 그래서 사형까지 때릴 수 있다는데. 애들한테 마약 먹이는 애들 있잖아, 대치동에서. 뉴스에 났던데 오늘. 그런 새끼들은 사형을 때려요. 그 12명, 마신 12명 중에 6명한테 환각 증세가 나타났대. 니는 뉴스를 안 보는구나. 뉴스 좀 봐. 공부해야죠. 다른 핸드폰으로 그럼 뭐 보는 거야? 인강. 아까 인강 안 보던데? 어디서 지금 거짓말을 28 소수자 우대 정책. 부유세부가나 소수자 우대 정책은 얘들아 분배적 정의랑 관련된 영역이야. 그래서 부유세부가도 약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고 소수자 우대 정책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같은 거잖아.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갈게. 소수자 우대 정책이나 부유세 부가가 보통 분배적 정의랑 관련된 건데 소수자 우대 정책에 찬성 논거 찬성 3개 그냥 암기해두면 편해가지고 그냥 한 거야. 찬성 3개 보상의 논리 과거 차별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지. 보상의 논리 그 다음에 재분배 사회적 약자에게 좀 사회적 가치를 분배해줘야지. 그리고 소수자 우대하는 게 사회 전체 이익에 부합하더라. 근데 반대는 거도 3개. 보상 책임이 너무 부당하다. 보상 책임의 부당성 논리. 왜? 과거에 차별을 했는데 현재 내가 왜 책임져야 돼? 과거에가 차별받았는데 왜 지금 차별도 받지 않고 있는 애를 책임져야 되지? 그래서 보상 책임의 부당성 논리.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단어 있지? 자, 원래 차별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수자 우대를 하는 건데 소수자 우대 정책은 거꾸로 뭐를 야기할 수 있어?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얘기지.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해. 역차별이라는 건 약자를 위한 정책이 약자가 아닌 사람에게 불합리하게 작동하는 거야. 얘들아, 강자가 약자를 불합리하게 대우하는 건 역차별이 아니라 차별이야. 강자가 약자를 불합리하게 대우하는 건 차별이거든. 차별을 막기 위한 정책이 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불합리하게 작동하는 게 역차별이야. 소수자 우대는 소수자를 우대하다 보니 소수자가 아닌 사람에게 좀 불리한 거야. 이게 역차별이지. 이거는 소수자 우대 정책 반대 논거야. 왜?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다면서 반대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반대 논거 중에 하나가 업적주의 무배야. 뭐 취업이라든지 입학을 할 때는 업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대 정책에 따라서 소수자에게 기회를 주는 거는 업적주의 위배 아니냐. 업적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영역에서는 업적으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업적주의 위배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소수자 우대 반대 논거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건 뭐 그냥 사실은 독해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자, 교정적 정의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뭐 분배적 정의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만 몇 개 보면 되는데 보자. 29번 넘버링 처벌에 대한 교정적 정의. 교정적 정의의 관점 2개 있죠. 뭐랑 뭐가 있어? 응고주의와 공리주의가 있는데 자, 응고주의랑 공리주의 둘 다 이건 인정하네. 얘들아, 처벌을 해? 처벌은 일정량의 고통을 유발해. 근데 응고주의는
쾌락주의적 윤리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알겠어? 뭐 쾌락이 선 고통이 악, 그거는 쾌락주의 윤리관 가진 공리주의적 사고고, 얘는 처벌이 고통을 가지고 오는데 이걸 악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악은 아니야 얘는. 그래서 봐봐,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은 그 자체로 공적 정의야. 알겠어? 뭐라고? 범죄에 처벌은 그 자체로 범죄는 범죄잖아. 사회의 선을 위해서 가해지면 안 돼. 이거는 범죄자 자신이나 사회 선을 위해서 형벌을 가하는 것은 범죄자를 수단으로 여기는 거거든. 범죄자도 인간인데.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의욕한 것만으로 행해져야 돼. 알겠어? 그래서 자, 형벌은 맨날 나오지? 처벌은 범죄자 자신이나 형벌을 의욕했다는 것만으로, 맞아? 어떤 미친놈이 형벌을 의욕하겠어? 형벌이 아니라 누가 처벌을 의욕했겠어? 뭐를 의욕한 거야? 처벌을 초래하는 행위, 즉 범죄를 의욕한 거겠지. 알겠어? 자, 단지 처벌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욕한 것만으로, 그거를 하려고 했다는 것만으로 가해져야 한다. 맨날 나오지. 그래서 형벌은 범죄자 자신이나 사회적 선을 위한 한낱 수단으로 가해지면 안 돼. 이거는 범죄자에게 형벌을 때림으로써 사회적 선을 달성하겠다 뭐 이런 의도인데, 이거는 범죄자도 사람인데 범죄자의 인격을 수단으로 여기는 거야. 그래서 인간성 정식에 어긋나거든. 그러면 왜 가해져야 돼? 단지 처벌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욕한 것만으로. 처벌을 의욕한 게 아니라 처벌을 초래하는 행위, 즉 범죄의 행위를 의욕한 것만으로 가해져야 돼. 그래서 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은 그 자체로 옳은 거야. 근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처벌은 공적 정의를 위한 수단이다. 그거는 맞아. 다른 선을 위한 수단으로 가면 안 되는 게, 다른 사회적 선을 위해서 형벌을 가한 것은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자, 다른 수단은 안 되지만 형벌은 공적 정의를 위한 수단이다. 이거는 맞죠? 이거는 모든 사상가가 사실 맞습니다. 칸트뿐만 아니라 형벌은 공적 정의를 위한 수단이다. 근데 응보주의는 처벌은 고통인데 그것 자체가 악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 자체는 선이고 정의야. 오케이? 그리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거는 범죄자의 자율적 행위에 대한 자율적 책임을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격을 오히려 존중하는 거야. 알겠어? 범죄자를 처벌하는 거, 처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범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가 그 행위를 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게끔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는 가해질 수 없고, 자, 공적 정의를 위한 수단은 괜찮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가해지는 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도덕적 선이 아니니까. 근데 형벌은 공적 정의, 도덕적 선을 위한 수단은 맞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근데 얘는 애초에 여기서부터 다르지. 공리주의는 처벌은 일정 양의 고통을 초래하는데, 자, 공리주의야. 공리주의에게 있어서는 고통이 뭐야? 악이야. 따라서 처벌 그 자체는 선일 수가 없어. 알겠어? 처벌은 처벌 그 자체가 정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러면 처벌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 아니, 정당화될 수는 있는데, 봐봐. 어떻게 되면 처벌은 일정량의 고통을 초래하잖아. 처벌이 초래하는 고통, 해악에 비해서 처벌이 예방할 고통, 이게 더 크다면, 처벌로 초래되는 고통보다 처벌이 예방할 고통이 크다면, 이게 처벌 자체가 공적 정의가 아니라 이게 공적 정의고 정당화될 수 있지. 근데 이런 경우에도 얘들아, 처벌은 선은 아니야. 그 자체로는 악이야. 이 경우에는 뭐야? 필요악인 거지. 그럼 봐봐. 처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요. 악을 예방할 수 있어야 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러면 이 사람을 처벌을 해도 범죄가 예방될 수가 없어. 그럼 처벌을 안 해야 돼. 무조건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야. 처벌 자체는 악이기 때문에 이게 더 큰 악을 예방할 수 없다면 처벌을 하는 것은 이 사회에 악만 가중시키는 거잖아. 그치? 그 경우에는 처벌을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처벌이 초래하는 고통보다 처벌이 예방할 고통이 클 경우에만 공적 정의이며 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고 필요악이야. 이 경우에도 처벌은 선은 아니야. 알겠어? 공적 정의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상황 자체는 공적 정의지만 처벌 자체가 선일 수는 없어. 처벌은 그래도 고통이니까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 처벌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인 거지. 즉 범죄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어? 범죄자를 교화해서 재범을 저지르는 걸 막을 수 있고, 자, 일반 예방, 일반인에게 본보기를 제공해서 일반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지. 그래서 처벌은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이어야 돼. 자, 그렇다면 자,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자, 처벌로 인한 고통과 위법 행위로 인한, 이번엔 법을 어겼어요. 위법 행위로 인한 이거 중에서 누가 더 커야 돼? 처벌로 인한 고통과 위법 행위로 인한 이득 중에서는 누가 더 커야 돼? 고통이 더 커야 범죄가 예방되지. 이게 예방되려면 얘가 더 커요. 위법 행위로 인한 이득은 내가 지금 당장 법을 어기잖아? 그러면 확실하게 이득을 얻을 수가 있고 확실성이 큰 편이야. 벤담이 쾌락과 고통을 개선하는 계산법 7가지를 제시했잖아. 그 중에서 위법 행위로 인한 쾌락은 확실해. 법을 어기면 바로 그 쾌락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처벌로 인한 고통은 불확실해. 왠지 알아? 안 들키면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위법 행위로 인한 이득이 확실성이 커. 그리고 위법 행위로 인한 이득은 지금 당장 법을 어기면
어때? 지금 당장 이득을 얻게 되니까 근접성이 커. 근데 처벌되는 고통은 확실하지도 않고 지금 당장 처벌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법행위로 인한 이득에 비해서 확실성과 근접성이 어때? 좀 떨어져. 그러면 얘가 확실성과 근접성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범죄 예방 효과가 없잖아. 그럼 얘는 다른 데에서 좀 가치를 부과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강도를 좀 세게 해야 돼. 강도, 크기만 해서 가치를 부과시키는 수밖에 없어. 알겠어? 그래서 강도를 좀 세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위법행위로 인한 이득보다 우세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지. 어쨌든 이래야 범죄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처벌이 초래하는 고통보다 처벌이 예방할 고통이 더 커야 되지만 처벌로 인한 고통이 위법행위로 인한 이득보다는 커야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지. 됐니? 근데 어쨌든 공리주의랑 응보주의는 처벌이 공적 정의를 위한 수단이고 처벌이 정당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근데 차이는 칸트는 범죄, 그러니까 응보주의는 범죄에 상하는 처벌 그 자체가 선이고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공리주의에서는 처벌은 어쨌든 고통이고 고통은 악이기 때문에 처벌 그 자체는 선일 수는 없어. 알겠어? 필요 악이지. 오케이. 여기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30번까지는 할게요. 공정한 처벌의 조건. 이 공정한 처벌의 조건에 대해서는 모든 사상가가 동의하는 말, 공통적이야. 두 가지만 외우면 돼. 자, 공정한 처벌이기 위해서는 그게 범죄야.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벌을 해야 돼. 죄와 형벌에 관한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돼. 다 법률에 따라야 돼. 그래서 공정한 처벌의 조건 첫 번째는 죄형 법정주의야.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돼. 오케이. 두 번째는 되게 중요해. 비례성의 원칙이야. 이거는 무슨 뜻이냐? 자, 범죄와 형벌 간에는 비례관계가 성립돼야 돼. 즉, 범죄가 세지면 비례관계니까 형벌도 어때야 돼? 세져야 된다는 얘기야. 범죄가 세지면 형벌도 세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범죄가 이만큼 세졌는데 형벌이 너무 세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지.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은 범죄가 세지면 형벌이 세져야 되지만 범죄가 세진 거에 비해 형벌이 너무 세지는 것도 안 되거든. 그래서 다른 말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얘기해.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은 다른 말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얘기해. 또 어쨌든 범죄와 형벌 간에는 비례관계가 성립한다. 이거 모두가 찬성이야. 자, 근데 여기서 자 칸트랑 공리주의를 비교하는 게 또 나와. 자, 칸트는 범죄가 세지면 형벌이 세진다. 다 인정하잖아. 근데 얘는 범죄의 강도를 어떻게 파악할까? 칸트는 결과를 안 보잖아.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 이런 거 계산 안 해. 칸트는 봐봐. 칸트는 즉 응보주의자인 칸트, 응보주의자가 칸트가 응보주의자지. 칸트는 범죄의 강도를 파악할 때 범죄 자체의 사악성으로 파악을. 그래서 얘는 봐봐. 범죄자가 살인자가 얘들아 사이코패스를 죽였어. 그럼 사회적으로 좀 이득이 있는 거 아닌가? 얘는 그런 거 생각 안 해. 살인했잖아. 알겠어? 사회적으로 끼친 해악이나 사회적 결과 고려 안 해. 그냥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어.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은 사형밖에 없어. 얘는 범죄 자체의 사악성에 근거해. 범죄의 강도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해. 살인을 한 사람과 살인을 명령한 사람은 똑같아. 의도는 살인이었잖아. 그래서
범죄의 강도를 따질 때 그 범죄,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 자체의 사악성에만 근거해. 그래서 살인을 도운 사람, 살인을 명령한 사람, 살인을 실제로 한 사람, 얘네들은 다 뭐야? 살인이라는 범죄, 알겠어? 를 의도한 거기 때문에 범죄 자체의 사악성에 근거해서 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칸트는. 그래서 칸트는 범죄의 강도를 따질 때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을 고려하지 않아. 원래 결과 안 고려하잖아. 그냥 그 자체의 사악성에 근거해서 범죄의 강도를 따져. 이해되지? 비례성의 원칙이지만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비례해서 형벌이 가해져야 한다. 그거는 틀려. 범죄에 비례해서 형벌이 가해져야 되는 건 맞는데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비례한 형벌은 아니야. 왜? 범죄의 강도를 그런 식으로 따지진 않거든. 그런데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얘네들은 결과가 중요하잖아. 얘가 생각하는 범죄의 강도는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 해악에 비례해서 형벌을 가하겠지. 그래서 아마 그냥 무고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랑 사이코패스를 죽인 살인자의 형벌이 다르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사회에 끼친 해악이 좀 다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둘 다 범죄가 세지면 형벌도 세져야 된다는 범죄의 형벌 간의 비례관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알겠어? 범죄의 강도를 따지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아, 오늘 7강 다 나가려고 했는데 조금 남았어. 사형제도 좀 남았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쨌든 목에 칼이 들어와도 8강까지 나갈 거기 때문에 니네는 일단은 8강까지는 EBS를 꼭 풀어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오늘이 5월 5일. 숙제는 EBS 7강, 8강이고요. 얘들아, 우리 마더펑 숙제가 어디까지였었어? 어디까지 되어 있었지? 써져 있을 텐데. 106쪽까지. 거기가 어디지? 아, 106쪽까지네. 여기까지지. 이거는 다 안 내줄게. 그냥 마다방 안 풀었던 사람은 페이지 106페이지까지 일단 마무리 해가지고 오고요. 이거 넘버링 여기서부터 앞에 거 그냥 중복 안 하고 오늘 한 권만 넘버링 다 못 써도 괜찮아. 한번 대강 써보는 식으로 넘버링 페이지 인출 테스트 한번 할 테니까 자 20번부터 30번까지 20번부터 30번까지 테스트 암기 해가지고 오면 됩니다. 리트 인출 테스트. 오케이? 오늘 수고했고 다음 시간엔 우리 90강은 다른 거 알지? 그래서 일단 8강까지 다음 시간에 나가고 그리고 나서 어차피 순서를 파괴해도 얘는 좀 괜찮거든? 그래서 뒤에 조금 어려운 거부터 나갈까 싶기도 한데 일단은 그건 우리 의논해서 결정하자고. 오늘 고생했어.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원조랑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할까 싶어서 그냥 하루대로 해요.